박영희 43. 그녀의 삶은 늘 기다림과 버팀의 연속이었다. 20살 되던 해 친구들이 꽃다운 청춘을 즐길 때 영희는 이미 검은 저고리 차림으로 시집을 갔다. 그리고 21살 첫 아들 영수를 품에 안았다. 행복도 잠시, 남편은 성실했지만 세상은 가혹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공장 노동에 시달리던 남편은 결국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25 젊은 나이에 영희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흰 상복을 입은 어린 영수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관을 바라보았다. 영희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괜찮다, 영희야. 너 하나쯤은 쓰러져도 되지만 저 아이만큼은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그때부터 그녀의 하루는 전쟁이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장 골목. 싱싱한 무 사가세요. 오늘 배추 싸요. 상인들의 외침이 메아리치는 속에서 영희는 등에 짐을 지고 손수레를 끌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 뜨거운 기름에 튀어 손등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도 여기 그릇 좀 더 닦아줘요. 하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네, 지금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밤이면 반찬가게 뒷방에 앉아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었다. 손톱이 다 부러지고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영희는 절대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우리 영수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겨울이면 방 안은 찬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아들의 이불만큼은 늘 두툼하게 덮어주었다. 자신은 얇은 담요 하나 덮고 웅크린 채 밤을 새워도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아들의 투정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도 다음날 새벽에 더 무거운 짐을 나르며 이를 악물었다. 세월은 흘렀다. 아들은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교정 안에서 교복 대신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아들이 서 있었다. 햇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자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잘했다. 영수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두려움도 함께 스며들고 있었다. 등록금 고지서 위에 찍힌 숫자는 그녀가 벌어온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때부터 영희의 마음속에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는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 봄 햇살이 퍼지던 어느 날 영희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였다.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다. 398만 원. 그 숫자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식당에서 닦은 접시 수백 개, 시장 좌판에서 날랐던 무와 배추 수천 개, 그 모든 노동을 다 합쳐도 닿지 않는 액수였다. 영희는 서류를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못 내면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잖아. 그날 저녁 은행 창구에 앉은 영희.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대출 좀 부탁합니다. 제 아들 등록금 때문에. 창구 직원은 한 번 눈길을 주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정 수입도 없으시고 담보도 없으시네요. 어렵겠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희망을 잘라버렸다. 다음 날 친척 집을 찾았다. 조카, 나 이번에 꼭 필요해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허덕여요. 미안해요.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낮게 깔렸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대학에 보내야 한다. 그날 밤 작은 방 안. 아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희는 다짐했다.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을 거야. 며칠 뒤 시장의 한 구석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다가왔다. 영희 씨, 혹시 밤에 잠깐 일할 생각 없어요? 노래방에서 아줌마들 구한다던데. 순간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래방 술과 담배 냄새,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곳은 늘 그녀와는 다른 세상 같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입술은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은 흔들렸다. 한 달만 아니 학기 등록금만큼만이라도.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영희는 낡은 코트를 입고 노래방 문 앞에 섰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서 오세요, 아줌마. 일은 간단해요. 술 따라주고 손님이 노래 부르면 박수 쳐주면 돼요. 사장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첫날 술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손님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등을 스쳤다. 아줌마, 노래 한 곡 불러봐요. 억지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다. 자존심도 체면도 오직 아들의 얼굴만 떠올리며 영수야,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내 길이 열릴 거야. 며칠 후 봉투 안에 들어온 돈을 바라보며 영희는 손끝을 떨었다. 등록금 고지서 위에 돈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됐다. 이번 학기는 우리 아들이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이 선택이 훗날 어떤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올지. 금요일 밤 노래방 복도는 담배 연기와 향수 냄새가 뒤섞여 흐렸다. 방마다 옛 가요의 후렴이 벽을 타고 흘러나왔다. 영희는 트레이 위에 물과 안주를 올리고 문손잡이를 조심스레 돌렸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무리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초점 잃은 조명 아래 깔깔대는 청년들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뒤쪽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민수였다.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 민수의 눈이 커졌다. 공기 중의 소음이 잠시 가라앉는 듯했다. 어? 어머니! 영희의 손끝이 얼음처럼 굳었다. 트레이가 기울며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깨진 유리 조각이 조명에 반짝였다. 사장 목소리가 멀리서 튀어왔다. 아줌마, 괜찮아요? 영희는 허둥지둥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었다. 손끝이 살짝 베었다. 비닐 장갑 속으로 따뜻한 피가 번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수야, 오랜만이네. 여긴 잠깐 일하는 곳이야. 영수, 학비 때문에. 말끝이 갈라졌다. 핏물이 장갑 안쪽에서 동그랗게 맺혔다. 민수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멈칫했다. 동기 한 명이 낮게 물었다. 야, 누구야? 민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아는 분이야? 방문이 닫히고도 영희의 귓가에는 어머니? 라는 호명이 오래 남았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꼭 쥐었다. 장갑 속의 따뜻함이 더 퍼졌다. 제발 이 아이가 영수에게 말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비밀은 불빛 속에서 가장 빨리 타오르는 종이처럼 쉽게 번진다. 그날 새벽 민수의 휴대전화 화면은 오래 켜져 있었고 결국 짧은 메시지 하나가 전송되었다. 영수야, 내 어머니 오늘 우연히 봤다. 나중에 얘기하자. 다음 날 저녁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예고 없이 날카롭게 울렸다. 영희는 밥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김이 오르는 된장의 냄새가 훈훈하게 번졌다. 그 냄새 위로 차갑게 갈라지는 목소리가 덮쳤다.
엄마, 사실이에요? 수저가 탁 상위에 부딪혔다.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은 흔들려 있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등록금 마련할 때까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뿐이었어. 영수의 입술이 굳었다. 방 안에 밤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이 메아리쳤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흔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시간을 잘랐다. 그날 밤 밥상은 식어갔고 말들은 서로의 목구멍에서 돌처럼 굳어 내리지 않았다. 분노는 처음엔 뜨겁고 이내 차갑다. 영수의 마음속에서도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가 제로 변에 박혀버렸다. 그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 아침이면 현관문을 먼저 열고 나갔고 밤이면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 불빛만 깜빡였다. 학교 복도에서 누군가가 소곤댔다. 걔네 엄마가 그 노래방에서 일한대. 진짜? 문장 끝은 흐려졌지만 반쯤 삼킨 말이 오히려 더 크게 찔러왔다. 영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교정의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날 저녁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방에서 나온 발걸음이 거칠었다. 엄마! 영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도마 위에는 갓 다진 파와 깨끗이 씻은 콩나물이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왜 친구들 다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부끄러웠다고 말하려면 그 단어가 먼저 자신을 배반하는 것 같았다. 영희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었다. 작은 주름들이 입가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영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일을 바꿨어야죠. 밤마다 그런데. 그의 그런데라는 말은 방금까지 팔딱이던 콩나물처럼 싱싱하게 상처를 만들었다. 영희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올려놓았다. 차가운 스테인리스의 촉감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엄마도 부끄러웠다. 근데 내 이름이 적힌 등록금 영수증을 책상 서랍에 넣는 그날 밤, 그날만큼은 숨이 트였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영수의 어깨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분노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구겨진 고지서, 낡은 봉투, 얇은 현금 보관 영수증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그 옆 칸에는 통증 패치와 진통제, 저렴한 영양제가 가득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여전히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좁은 어깨, 손등에 남은 작은 베인 자국, 그리고 피멍처럼 번진 피로. 그럼에도 그는 다시 높은 목소리를 냈다. 그만두세요. 당장. 엄마가 그런 일 하는 거 난 못 견디겠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둘게.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벌써 약속한 스케줄이 있어서. 약속? 엄마 인생은 내 체면보다 덜 중요해요. 말을 내뱉고 영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날아갔다. 정적이 흘렀다. 냄비에서 미세한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영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등을 포개고 그 위에 턱을 살짝 기댔다. 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는 체면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배고프지 않다면, 내가 배움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나서, 또 미안해서, 그리고 더 화가 나서. 감정이 서로의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참에 서니 아래층 창문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요의 후렴이 바람에 실려 올라왔다. 내 한 맺힌 사연을 같은 가사였다. 그는 그 가사를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았다. 다음 날 그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다. 어둠 속 부엌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반찬 냉장고 2층. 따뜻하게 데워 먹어라. 엄마. 글씨가 조금 흔들렸다. 그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다가 다시 펴서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다. 학교에서는 소문이 더 커졌다. 누군가 비웃음 섞인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민수만은 달랐다. 강의가 끝나고 빈 강의실에서 민수가 말했다. 영수야, 내가 지금 화낼 수 있는 건 어쩌면 내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일 거다. 영수는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뭘 알아? 민수는 잠시 얼굴을 숙였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어제 너희 집 앞에서 내 엄마가 야간 버스에서 내리는 거 봤다. 새벽 3시, 손이 너무 빨갰어. 장갑도 없이. 그 말은 빙 돌아 들어와 영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만해.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작은 상처 연고를 꺼내 건넸다. 그냥 전해드려. 그날 밤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영수는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네온 불빛 속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장갑 안에서 번지던 따뜻한 피, 깨진 유리 조각의 반짝임,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떨리는 음성.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 물 위로 떠 있는 작은 거품들. 그 거품 사이로 어머니의 손등에 남은 작은 상처 자국이 떠오르는 듯 했다. 그는 민수가 건넨 연고를 조심스레 찬장 속에 넣었다. 아침이면 뭐라도 말해야지. 하지만 혀끝은 자주 마음을 배신한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집을 일찍 나섰다. 어머니는 뒤늦게 일어나 창가에서 말린 빨래를 걷어들었다. 햇빛이 살짝 비친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기도했다. 오늘도 버텨보자. 분노의 시간은 길어졌다. 그 길어진 시간만큼 두 사람의 침묵도 길어졌다. 그러나 침묵은 두께를 키우며 언젠가 반드시 터질 눈물의 무게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곧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빗물처럼 쏟아지게 된다. 과로와 탈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낙엽처럼 조용히 내려앉으며 늦겨울 저녁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영희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손수레에 실린 무게보다 마음속 무게가 더 무거웠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비틀거렸다. 노래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식당에서 낮을 보내고 다시 시장을 돌던 하루. 몸이 견딜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그 다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시장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손수레가 넘어지며 무와 배추가 바닥에 흩어졌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어렴풋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귀에는 바람 소리만 메아리쳤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하얀 천장 아래 누워 있었다. 낯선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흐린 시야 속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환자분,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과로가 오래 누적된 듯합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영희의 눈가가 젖었다. 내가 쓰러지면 영수는 어떡하지? 그날 저녁 병원 문을 밀치고 들어온 발걸음. 영수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침대 곁에 다가온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다. 엄마, 목이 막혀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희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다. 영수야, 밥은 먹고 다니냐?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수는 침대 곁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다시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할게요. 공부도, 돈 버는 것도, 집안일도 다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는 이제 쉬세요. 영희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영수가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장가 가서 잘 사는 걸 보기 위해서야. 엄마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 우리 영수만 괜찮으면. 그 순간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금까지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은 건 끝없는 죄책감과 사랑뿐이었다. 며칠 뒤 영희는 조금씩 회복해 퇴원 준비를 했다. 그 사이 영수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곤해 눈이 감겨도 그는 더는 불평하지 않았다. 노래방 조명 아래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영수는 노래방 사장에게 찾아가 단호히 말했다. 이제 어머니는 못 나오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신할 겁니다. 사장은 피식 웃었지만 영수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노래방 조명 아래 섰다. 쏟아지는 노랫소리, 취한 웃음소리, 연기 자욱한 공기. 그곳에서 그는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밤을 삼키며 버텨왔는지를.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다시는 엄마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듯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리겠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분노도 부끄러움도 아닌 새로운 결심의 눈물이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영수는 엄마를 이끌고 동네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건물 1층 새하얀 셔터 위에는 아직 간판이 달리지 않은 가게가 있었다. 엄마, 이거 우리 가게예요.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게라니? 무슨 소리니? 영수야, 너 등록금은? 영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 학기는 휴학했어요. 대신 알바 뛰고 대출도 조금 받고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이 가게 이름은 엄마의 밥상이 어떨까요? 순간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야,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엄마, 고생은 이제 그만이에요. 평생은 엄마가 저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 옆에서 같이 살아드릴게요. 며칠 후 하얀 간판 위에 붉은 글씨가 걸렸다. 엄마의 밥상. 작은 가게 안에는 두 사람이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냄새가 가득 퍼졌다.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아줌마, 밥 좀 주세요.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가 정말 좋아요. 영희는 손수 국자를 들어 손님들의 그릇에 국을 퍼주었다. 그 순간 주방 안에서 아들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김치 더 가져다 드려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작은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와 밥 냄새가 가득했다. 예전엔 눈물로 젖던 손끝이 이제는 따뜻한 국물을 나누는 손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영수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다. 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웃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다. 가끔 가게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영수는 잠시 멈춰섰다.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었다. 영희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괜찮다. 이제는 내가 웃는 얼굴만 보면 된다.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둘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괜찮다. 엄마는 늘 내 편이란다. 내가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내 등을 덮어주는 이불 같은 존재였다.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눈물은 이제 서로의 가슴 위에서 따뜻한 강물이 되어 흘렀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고 눈물투성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눈물 끝에는 웃음이 있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함께 짊어진 아들. 노래방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마침내 따뜻한 밥상 위에서 끝을 맺었다.